안녕하세요. 늘 듣기만 하던 채널인데 제가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꼭두각시로 살았어요. 우리 엄마는 시골 출신으로 서울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그냥 서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서울 사람인데 잘 사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공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너는 걸음걸이부터 고쳐야겠다. 여자가 이게 뭐니? 남자처럼 팔자로 걸으면 어떤 남자도 너를 안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걸어. 알겠어? 알겠어, 엄마. 어릴 때부터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는 온몸이 멍이 들 때까지 회초리로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말에 감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점점 엄마의 인형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 소원이 학교 끝나고 분식 먹는 거였어요. 친구들이랑요. 그런데 엄마 때문에 그 사소한 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어디서 분식을 먹으려고 해? 거기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자꾸 엄마 걱정하게 만들래? 아이고, 골이 아프다, 골이 아파. 하면서 제가 친구들과 노는 것조차 허락을 안 하셨어요. 엄마는 사실 치과의사 아빠와 결혼을 했다가 제가 3살 때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우셨고 저와 엄마를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혼녀로서 저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아빠와 엄마가 이혼 후 저는 엄마와 함께 단둘이서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엄마는 서울살이와 상류층의 삶을 포기할 수 없으셨죠. 그래서 항상 엄마는 아는 사람에게 짝퉁 같은 거를 사오셔서 브랜드 옷을 입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남들이 가짜라고 우겨도 내가 진짜라고 100번 말하면 가짜도 진짜가 되는 세상이야.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앞으로 너는 부잣집 외동딸의 부동산 상속녀의 딸내미이고 아빠는 대한민국 대학병원 1등 외과 의사인 거야. 알겠어? 엄마의 말에 저는 찝찝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렇게 거짓말 쳐야 해? 나 무서운데 어떡해. 엄마만 믿고 그렇게 살아. 그래야지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얻을 거야. 저는 엄마의 말 때문에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애들한테 내가 거짓말한 것을 들키면 어떻게 하지? 싶었습니다. 저는 단칸방에 살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집에 바로 가지 못했어요. 부잣집 아파트 사이로 빙빙 돌다가 애들이 집에 다 들어가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시간에 저는 몰래 단칸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가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짜 전문직 부모님의 딸. 저는 진실이 없었어요. 모두 다 엄마 때문에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상류층이 되려면 명문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를 미친 듯이 교육시켰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못 받아오면 아주 집에서 밥 한 숟가락도 안 줄 줄 알아? 우리 엄마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1등급 컷 94점을 훌쩍 넘겨 97점을 받아왔을 때도 100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초리로 제 허벅지가 터지도록 때리신 분이었죠. 종아리 때리면 교복 못 입는다는 이유로 아주 교묘하게 저를 혼냈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는 엄마의 소나기에서 저라는 사람을 지우고 엄마의 욕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의 꼭두각시로 살게 되었어요. 사실 힘들었지요.
이렇게 사는 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청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엄마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은 세상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자마자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빨리 좋은 집에 시집 가야겠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좋은 사람한테 시집 가기 힘들 것 같아. 시집을 잘 가야지. 그게 진짜로 인생 펴는 길이야, 내가 보니까. 에이, 엄마. 나 아직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로 시집이야. 나 일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솔직히 돈도 없고. 너는 얼굴도 이쁘고 내가 아주 예쁘장하게 잘 낳아줬으니까 잘 갈 수 있어. 명문대도 나왔고 하나도 꿀릴 거 없다. 응? 엄마가 아주 좋은 남자 물어가지고 소개시켜주마. 엄마의 생각은 구닥다리, 옛날 시대 생각이었습니다.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서 저 중매를 서주려고 장난 아니게 노력을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엄마는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게 최종 목표였지요. 그래서 엄마는 수백만 원을 내고 상류층 아주머니들의 모임에 들어가고는 하셨어요. 물론 돈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자신의 신분도 속였지요. 수백억 재산 상속자로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치는 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엄마, 사람들이 나중에 엄마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외갓집이 부자도 아니고 부동산 부자도 거짓말이란 것을 알면 어떡해? 예, 너는 간댕이가 그렇게 작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참, 그러지 말아라. 남들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이지. 엄마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였던 엄마는 잘 사는 집 엄마들이 다니는 불당에 가기 위해서 종교까지 바꾸었어요. 불교로요. 집에 불교 관련 서적을 잔뜩 사놓고 그렇게 열심히 그걸 보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열정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상류층으로 올라가려는 욕망이 엄마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니.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저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순아, 엄마가 진짜 부잣집 아들이랑 너 소개팅 잡았다. 이거 엄마가 진짜 노력해서 있는 집안 남자 콩 물어서 맞선 잡은 거니까 한번 해봐라. 아, 진짜 엄마, 난 괜찮다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해 그런 거. 민망해 진짜로. 그리고 나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연애도 못 해봤는데 무슨 시집이야. 그건 아니지. 나도 부담스러워. 너 진짜? 엄마는 무서운 눈을 하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보통 성격이 아니었죠.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맞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엄마의 말을 거역하면 또 그날의 일이 되풀이될까봐 할 수 없이 알겠어 엄마. 그러면 맞선하면 되잖아. 고개를 푹 숙인 저는 엄마 손을 따라서 명품 가짜숍에 가서 짝퉁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호텔 커피숍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있는 집 사람들이 호텔 커피숍에서 맞선을 한다는 사실을요. 놀랍더라고요. 하여튼 어색한 구두를 신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맞선 장소에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그 남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고 얼굴이 그늘져 있고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았어요. 아, 순희 씨세요?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순희 씨 엄마랑 절을 같이 다녀서 친해진 사이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엄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셔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담소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속으로, 아니, 엄마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나랑 띠동갑이 넘는 남자에 얼굴은 곰보가 나 있고 술톤인 남자를 나한테 소개시켜줘? 내가 그래도 대학 갓 졸업한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그 남자는 말할 때마다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도 아주 자신의 축 처진 뱃살을 가리기 위해서 잔뜩 낑기는 명품 톰 브라운 와이셔츠에 구두에 비싼 시계에 허세가 어마어마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저는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명품, 물론 짝퉁이긴 하지만 가짜로 치장된 제 모습이었고 집에 들어가니까 반지하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집을 보니 현타가 오더라고요. 가짜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서 몹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부잣집 엄마의 딸도 아니고 아빠가 외과 의사도 아니고 그냥 반지하에서 열심히 사는 한 여자일 뿐인데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엄마에게 엄마, 나 그 남자랑 안 만날 거고 앞으로는 나한테 이런 맞선 해주지 마. 어차피 해도 잘 안 될 게 뻔하니까 나 기분도 안 좋고. 왜? 그 남자랑 만남이 별로였어? 아니, 걔 집안이 어마어마해서 진짜 돈을 쓸어 담고 네가 걔랑 결혼하면 인생 펴는 거야. 돈 안 벌고 맨날 놀러 다닐 수 있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안 그래? 엄마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돈돈거리면서 떵떵거리는 삶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런 삶이 좋긴 하겠지만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 하면 뭐해요. 속이 중요하죠. 속이 시커멓게 탄 상태면 뭐 아무리 수억짜리 명품을 걸치고 명품차를 타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는 인생이죠. 하여튼 저는 우울한 마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어머 그래? 아 그랬어? 아들이 우리 딸 마음에 든대? 뭐라고? 마음에 쏙 든다고? 어머 어쩌면 좋아. 우리 딸도 마음에 든대. 둘이 잘 만나보면 되겠네. 알겠어. 내가 딸한테 잘 말할게. 끊어. 엄마의 통화를 들은 저는 내가 언제 그 남자 마음에 든다고 했어. 아이 참, 애가 눈치가 없어. 너 엄마 아니면 그런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잔말 말고 엄마 말대로 그 남자 만나. 엄마는 거의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니까 엄마가 제 뺨을 가볍게 찰싹 때리면서 네가 진짜 가난이 주는 서러움을 몰라서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야. 알겠어? 어디서 진짜 엄마 속 터지게 하고 있어? 내가 이 소개팅 잡으려고 얼마나 절당해서 수그리면서 압구정 아줌마들 비위 맞춰준 줄 알아? 에휴. 엄마는 깊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를 팍팍 밀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라고 하면서 저를 타박했어요. 엄마가 무섭고 평생을 엄마의 꼭두각시로 살아온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반항한다면
또다시 엄마가 저를 때리거나 위협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나이가 띠동갑이 넘는 남자와 반강제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내가 운이 참 좋았지요. 수미 씨 같은 여자를, 이렇게 좋은 여자를 소개받으니요. 주변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고 착하고 이쁜 여자를 만났냐고 하면서요. 우리 앞으로 남은 삶도 함께하는 것을 기약하면 안 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아저씨,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청혼을 받은 거였어요. 전 그래도 엄마 눈치 보다가 그 남자랑 서서히 멀어지려고 했는데 그 남자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와,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랑 결혼하고 애 낳는 것까지 이미 다 준비한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 눈치가 보여서 그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아, 예, 거리면서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집에 가서 이불을 뻥뻥 차면서 내가 미쳤지. 미쳤다고 오라 그랬지. 정말 너 왜 그랬지? 내 인생 왜 이래? 어디 팔려가는 심청이 같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다가 이내 저의 삶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엄마 말대로 그냥 자아 실현이고 나발이고 그냥 남자 만나서 부잣집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좋을지도 몰라. 나도 가난 때문에 힘들었잖아. 급식비 못 내서 반 애들한테 망신당하고 교복 살 돈 없어서 물려받았다가 애들이 놀리고. 그래, 내 자식한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엄마도 그 심정으로 내게 이러는 걸 거야. 저는 그렇게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저씨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도 나 진짜로 결혼하는 거 맞나? 진짜 나 결혼하는 건가?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수도 없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니까 그걸로 저는 만족했어요. 남편 덕분에 우리 엄마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그 집안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저도 호화로운 호텔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리고 입 떡 벌어지는 신혼집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로 인해서 엄마도 반지하를 벗어나서 아파트로 올라가게 되었고 저의 희생으로 인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니 저는 그걸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나만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좋다 생각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모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어린 나이에 우라들이랑 결혼해서 고민도 많고 심란할 텐데 힘든 일 있으면 힘들겠지만 내가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다 털어놓아. 나는 아들 편 아니다. 우리 며느리 편이지. 여자끼리 뭉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의 말만으로도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하객들도 알바에다가 부동산 재벌인 척 하느라 호텔 결혼식 비용 부담하느라 빚도 내고 행복했지만 가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남편 놈이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랑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당신 정말로 이게 사실이야? 몰랐어? 나는 엄마가 장모님한테 말한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도 알고 맞선 보러 온 줄 알았고. 알고 보니 우리 엄마는 그 남자가 이혼남에다가 한 번 갔다 온 사람에다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속이고
그 남자를 소개해준 거였어요. 와, 진짜로 뒷골이 빡 땡기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배신감에요. 그래도 뭐, 저만 참으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생활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남편 놈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당신 미쳤어? 술 마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야 할 거 아니야. 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나 골 아프게 제발 좀 하지 마. 미치겠다고 당신 때문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주제에 어디서 내가 술을 먹든 말든 간섭하고 손가락질해. 큰 소리야? 그놈은 손으로 제 뺨을 쳤습니다. 저는 그놈의 힘 때문에 턱이 돌아가고 뺨 한 대 맞았는데 입술이 터졌어요. 충격받은 저는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나한테 폭력 저지른 거냐고? 당신 진짜로 미쳤구나.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인생 왜 그렇게 살아? 지금 아내한테 손 찍어만 거냐고. 뭐? 말 안 듣고 기어오르는 것들은 패야지. 술에 취한 제 남편은 이성을 놓고 저를 마구 패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아내와의 이혼 사유도 술 마신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이혼 사유를 알면서 저에게 그놈을 소개해준 거였고, 저는 처참하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정폭력은 지속되었어요. 차마 제가 용인하고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라면 내가 참아야지 했지만 그 정도가 넘어섰죠. 남편은 술을 안 마셔도 저에게 손찌검하기 일쑤였고, 제가 잠을 자던 상황에도 지가 짜증난다고 제게 얼음물을 뿌린 사람이었어요. 저를 인간적으로 존중하지도 않았고, 저는 완전히 그놈의 개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비참하고 힘들고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얼굴을 맞아서 얼굴에 퍼런 멍이 들고 눈이 퉁퉁 붓고 입술이 찢어졌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집을 뛰쳐나와서 엄마네 집에 갔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진짜 이제 못 살겠어.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을래. 왜 나한테 이 사람 이혼한 거 말 안 해주고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인 성향 있는 거 말 안 해줬냐고. 엄마는 돈이면 다야? 돈이면 딸내미가 가정폭력 당하고 남편한테 매맞는 아내가 되어도 좋은 거야? 나 그 집에 다시는 안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 엄마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저는 제가 얼굴에 피멍이 들고 와서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면 엄마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되려 저에게 너 다시 그 집에 들어가라. 미쳤니? 무슨 일이 있어도 외박은 아니지. 네가 친정 왔다고 하면 일 커지니까 그냥 마음이 심란해서 나왔다고 하고 다시 들어가. 그리고 참고 살아라. 돈이 보상해주지 않니? 네 덕분에 엄마도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사돈댁 재력 빌려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잖니. 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그 남자 주정 부리는 거 받아주면서 살아. 엄마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서 엄마 데리고 가는 남자도 없으니까 너라도 서울에서 사모님으로 자리 잡아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아픈 거야 참으면 낫잖아. 돈은 그렇지 않아.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돈이라는 것은 따라오지 않는단다. 엄마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댔습니다. 그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결국 어릴 때부터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대체 나는 엄마한테 무슨 존재야? 돈 벌어오는 존재? 엄마의 욕망을 채워주는 꼭두각시? 나는 엄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친구도 없었고 추억도 없었고 공부만 하고 맞은 기억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보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살라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살다가 진짜로 죽을 것 같아. 엄마도 이젠 엄마가 아니야. 나 그냥 부모 없이 살래. 제가 이렇게 말한 순간 엄마는 네가 미쳤구나. 배가 불렀구나. 제 뺨을 때렸고 거기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산산조각이 난 기분이었어요. 하루하루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좌절한 채로 엄마에게 남은 정마저 완전히 떼버리게 되었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친정에서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은 고개를 쏙 빼고 어머, 며느리야. 이 시간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그때가 밤 12시였거든요. 펑펑 울면서 제가 어머님에게 어머님, 제 얼굴 보이세요? 그리고 이마 찢어진 거 보이세요? 이거 전부 다 그 사람이 술병으로 저 때리고 그래서 생긴 거예요. 왜 어머님 아들 술주정 지독한 거 말 안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매일 어머님에게 인사를 드리니 아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사는 줄 아셨던 거죠. 저는 펑펑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거짓으로 도배된 저와 엄마의 삶을요.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어머님. 우리 엄마 부잣집 딸도 아니고 저는 외과의사 딸도 아니에요. 저희 집 가난해요.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 다 우리 엄마가 알바 쓴 거고 화환도 엄마가 주문한 거예요. 가짜로요. 엄마는 돈 많은 남자한테 저를 팔아넘겨서 본인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엄마의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제가 하기 싫은 남자랑 띠동갑이 넘는 사람이랑 하게 된 거고요. 어머님, 저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매맞는 아내로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로서 제 심정을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저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거짓말치고 결혼시킨 친엄마랑 연 끊을 거고 어머님에게도 저 이혼할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옷을 벗어서 20년 동안 엄마에게 맞아서 생긴 흉터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맞아서 꿰맨 이마 자국들과 멍 자국들을 보여주면서 펑펑 울었죠. 인격적으로 무너진 느낌이라 저는 서럽게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의 눈물을 보시면서 흐느껴 울었어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아들을 잘못 키운 나의 잘못이야. 나는 그저 사돈이 괜찮다고 과거가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네가 나의 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한 줄 알았다. 그래서
너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내 딸 같고 해서 그래서 너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책감이 심하게 드는구나.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만 힘들면 괜찮지만 어머님까지 저와 함께 꺽대면서 우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은 내가 도와주마 며느리야. 이혼해. 이혼하고 나머지 너의 삶도 내가 도와줄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편을 들어주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닌 부분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을 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에서 나와서 어머님이 급하게 마련해 주신 원룸에 들어가서 몸을 대피하고 있었지요. 엄마에게서는 네가 아주 은혜도 모르고 미쳤구나. 이혼 소장 날린 게 진실이야? 아이고, 창피해서 앞으로 사돈 얼굴은 또 어떻게 보고. 정말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죽겠다. 너 엄마한테 걸리면 몰매 맞을 줄 알아. 이런 문자들이 수십 통 왔어요. 저로서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시모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자들도 어떻게 보면 협박 문자가 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는 내게 맡기렴.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굵은 눈물방울을 그저 뚝뚝 흘릴 뿐이었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말이 맞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시모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얻어서 평생을 괴롭힌 엄마와도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갑자기 엄마에게서 사과의 문자가 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못난 짓을 한 것 같구나. 다 미안하다. 저는 진짜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알아보니까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따진 거예요. 돈 몇 푼에 딸을 그렇게 팔고 싶었어요? 나는 우리 절을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기는 개뿔. 믿었던 내가 완전히 바보지 바보야. 어떻게 딸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칠 수 있어요? 세상에. 아이고, 골치 아파라, 골치 아파. 내가 당신 소문 내줄까요? 부동산 부자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대한민국 대학병원 제일 가는 외과 의사가 남편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당신은 제대로 된 진실이 단 하나도 없는 여자라고. 그러자 우리 엄마는 자신의 새빨간 거짓말이 다시 탄로날까봐 저에게 사죄를 하고 시모에게 무릎 꿇은 거였어요. 시어머님은 나도 그렇고 당신도 엄마라면 이러면 안 됐지요.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딸내미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학대하고 괴롭혔다니. 세상에, 말도 안 돼. 같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딸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난 당신 딸 친엄마도 아닌데 당신 딸이 펑펑 울면서 그동안 당한 수모를 말한 걸 들으니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요? 상류층에 대한 환상은 접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오. 그리고 상류층이라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저 아이 잘 키우고 싶고 자식 농사 성공하고 싶은 다 같은 사람이니까 제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상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난리치지 마세요. 진짜 상류층인 저희 어머님이
제 친엄마에게 한마디 하니까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거리면서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한 거죠. 그리고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거고요. 저는 참 씁쓸했습니다. 딸내미가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쳐도 듣는 둥 마는 둥 한 사람이 상류층인 저의 시모의 한마디에 깨갱해서 20년 만에 저에게 사과를 했다는 게 참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엄마에게 엄마, 나는 엄마가 이제 밉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아무 감정이 없어. 그냥 엄마라는 사람을 이제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살 거야. 다시는 엄마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거야.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조종당하고 맞고 그리고 이혼까지 했으면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봐.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상류층 삶도 내 덕분에 신기루처럼 잠깐 맛봤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 안녕. 다시는 엄마 딸내미 찾지 마. 엄마 딸내미는 내 자신을 찾아서 자아 실현을 하는 삶을 살려갈 거니까. 알겠지? 라고 말을 하니까 엄마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생각이 있으니 반성을 한 거였죠. 자기가 정말로 큰 잘못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하긴 자기 때문에 딸이 얼굴도 찢어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맞았으니 자기도 미안하긴 하겠죠. 하여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 덕분에 엄마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받게 되었고 남편과도 이혼 후에 위자료를 넉넉하게 받아서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전시모긴 하지만 어머님께서 어른이 필요할 때는 자기를 찾아달라고 한 덕에 저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전 시어머님에게 연락해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살고 있네요. 어릴 때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엄마가 머리를 묶어주고 사랑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친구들의 인생이 지금은 너무나도 부럽네요. 하지만 인생은 불공평하고 제가 이렇게 찡찡대고 억울하다고 말을 해봤자 나아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힘들기만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불공평하게 태어났으면 그 운명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은 나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힘내서 살아보렵니다. 죽을 수도 없으니 이 악물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잘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은 저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착하게 살아도 누가 내 마음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저를 강하게 단련하면서 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몸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